자, 시작하죠. 그러면 B단계 38부터 79까지 줬다고 하니 질문을 받아볼까요? 뭐 할까? 43번. 자, 43번 쓰고 할 거예요. 43번, 79번, 그 다음에 51번. 51번. 아니, 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67번. 67. 또 69. 69. 또 다른 건 없나요? 끝이야? 편하게 질문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하셔야 돼. 이게 너네가 편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수원부터 그러니까 수원이 아니지 대수, 위적분 투는 이 두 단어는 문제가 편히 안 풀립니다. 수투는 쉬워요. 그러니까 미적분 원은 사실은 지금 너네가 보는 책보다 미적분 원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런데 요 책 두 개 대수하고 미적분 투는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들 하실 수 있건 다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죠. 43번. 와, 저 초딩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이 녀석의 세제곱근, 이 녀석의 제곱근 중 양수인 걸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루트를 한 번 더 씌우면 A가 되는 거죠. 그렇지? 16의 세제곱근 중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실수인 것을 B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제곱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죠? 38번. 응? 이건 43번이구나. 이문이요. 어머니 걸 설명하고 있네. 43번인데 40번을 쓰고 있어요. 미안해. 43번은 E N 10의 기준에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에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거 문제 설명해줬던 거 아니야? 해줬는데 응. 힌트. 힌트만으로는 안 풀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다시 여기다 N제곱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 녀석의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n이 짝수가 되시면 마이너스 n제곱 루트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 요게 성립하셔야 되는 거고, 요게 성립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의 값이 양수가 되주셔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2보다 n 값이 크고 5보다 작은 거죠. 이건 알겠어요? 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짝수는, 이 사이에 있는 짝수는 4. 4밖에 없죠. 됐어요? 네. 두 번째, n이 홀수면 우리가 그냥 n 제곱근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 음수가 되면 돼요. 자체적으로. 됐어? 그러려고 하면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의 값이 음수가 되시면 되고요. 그 결과값은 결국은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0이 양수가 되셔야 되는 건데, 그럼 바꿔 얘기해서 n의 값이 2보다 작다
또는 n 값이 5보다 크다가 나오시겠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범위에서 이 얘기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이쪽에는 이게 갈 수 있죠. 그러면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데 홀수인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의 값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7이거나 9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우리가 n 값의 합을 물어봤네요. 문제에서.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네, 20이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51번. 51번은 뭐냐? 에이, 합답변 문제잖아. 아니구나. 위에 있구나. A가 0보다 큰 거. 이건 완전 노가다 문항이잖아요. 3인가요? 근데 응? 왜? 아니 이렇게 되는 녀석이 이렇게 된다. 자, 분수를 바꿔주겠죠? 그치?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녀석이 A의 5분의 1제곱이고 그 앞에 A 곱해져 있죠? 됐니? 이 녀석의 밖에 4분의 1제곱이 있고요. 또 A 곱해져 있고요. 이 녀석 밖에 3분의 1제곱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녀석은 A의 3분의 1제곱이고 밖에다가 A 곱해져 있고 밖에 4분의 1제곱 되어 있고요. 또 그 앞에 A 곱해져 있고 그 밖에 5분의 1제곱이 써 있습니다. 됐니? 네. 그러면은 요 둘을 정리하시면 A의 5분의 6제곱하고 A의 3분의 4제곱이죠? 거기에 4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되어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A 곱해져 있고 A 곱해져 있고 3분의 1제곱 되어 있고 5분의 1제곱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자, 이 계산은 얼마? 10분의 3인가? 10분의 3에다가 A 했으니까 A의 10분의 13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3분의 1제곱 되어 있고요. 됐지? 네. 얘네들 계산하면 3분의 1제곱이죠? 원래는 3분의 1제곱인데 여기 A 곱했으니까 3분의 4제곱 되겠지? 네. 거기에 5분의 1제곱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는 상태죠? 네. 그러면 밑에 위에는 뭐 건들 수가 없네요. A의 10분의 30분의 13. 미안해. 얘는 원래 15분의 4인데 뺄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30분의 8이 되겠죠? 네. 통분해 주시면 그러니까 A의 30분의 얼마? 5 A의 6분의 1제곱인가? 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6제곱근 A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 비교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값이 1이고 미안해 N값이 6이고 M값이 1이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n 플러스 n의 값은 7이 되시겠죠. 됐나?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7번이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 C는 B의 K제곱이 성립한대요. K 값을 구하는 거고 가는 A 제곱은 됐니? B의 세제곱분이다. B의 세제곱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됐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풀마죠. 됐어? 그러면 얘를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얘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AC는 B 입장에서 보면 B의 6분의 1제곱인가 A는? C는 B의 6제곱이고요. 그러면 B의 6분의 37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K 값은 6분의 37이죠. 몇 번이지? 67번? 근데 뭐 답이 뭐 이답이야.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네. 자 69로 갈까요? 네. 루트네요. 루트에 루트 A에 A를 곱해서 또 루트를 취하고 또 A를 곱한 다음에 또 루트를 취한 다음에 하나 더 A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했네요. 이 녀석을 A의 K제곱이다. 그치? 네. 그러면 전체가 2분의 1제곱 안에 A 그 안에 A가 전체에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제곱이 되실 거고 이 앞에 A가 있을 거고 이 안에 2분의 1제곱이 있고 A 곱하기 2분의 1이 있는 거잖아.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럼 정리를 해나가면 이 부분 풀면은 A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에 이왕 쓰는 김에 그냥 가로는 대가로 중가로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쓰자 그냥. 그렇지? 그러면 중가로 정리하시면 2분의 5제곱 그렇지? 네. 밖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요만큼 정리하시면 4분의 5에다 A니까 어디 가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4분의 5에다 A니까 A의 4분의 9겠죠? 네. 여기에 2분의 1제곱 그러면 A의 8분의 9제곱이 되셔야겠죠. K 값은 응? 틀렸는데? 자 2분의 1제곱에 2분의 1에다가 해서 하시는데 2분의 3에다가 이거 안 했구나. 젠장할
요거 계산하면 2분의 3제곱인데 밖에다가 2분의 1제곱 안 했네? 아이씨 다시 쓰긴 귀찮은데? 뭐 다시 써야죠.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여기 2분의 1제곱을 안 해버렸어요. 아이 끔찍해라.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하려면 4분의 3에 1 더할 거니까 a에 4분의 7. 이 녀석에 2분의 1제곱 a 2분의 1. 그러면 얘가 8분의 7. 여기까지 할 거면 8분의 15에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a에 16분의 15. k는 16분의 19입니다. 됐죠? 네. 자, 마지막 79번. 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않아? 2분의 n이 자연수가 된데 뭐 이 새끼를 알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니? 네. 정리하시면 2분의 n이 알파 제곱 됐니? n은 2 알파 제곱이에요. 됐어? 네. 그 다음에 세제곱근 3분의 n이 다른 숫자가 되겠죠?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3분의 n은 베타의 세제곱 n 이퀄 3 베타의 세제곱인 거죠? 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른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알파가 A, B 이런 형태를 띈다. 됐니? 라고 하면 n은 2a의 제곱, b의 제곱 이런 형태를 띄셔야 되는 거죠. 됐니? 마찬가지로 베타가 알파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 곱하기 점점점 이런 형태를 띄면 얘는 3의 a 프라임의 세제곱 곱하기 b 프라임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띄셔야 되는 거지. 됐어? 뭐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n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2의 지수는 홀수고요. 됐니? 이 녀석 중에 3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3은 짝수의 지수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맞아? 2의 홀수 지수를 가지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 2의 세제곱이 제일 작은 거겠죠? 됐니? 3의 지수는 짝수인데 이렇게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4 이상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1이거나. 근데 얘는 짝수기 때문에 4 이상의 값을 가지려면 3의 4제곱 형태를 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됐어? 이렇게 돼 있으므로 그 이외에 나머지 녀석은 6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짝수이면서 3을 배수해야 되니까 더 있어. 뭐 K1, K2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아니? 이런 애들이 더 붙을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갖고 계시면 되겠죠. 아니? 8 곱하기 81이잖아. 648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해 다 되셨으면 우리 유형 문제 쭉 풀 거고요. 유형 문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치?
오늘 풀 문제는 유형이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만 풀면은 B단계는 끝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오늘 B단계 다 푸시고요. 25페이지 잠깐 보시면 A 스텝이 있습니다. 그치? 아직 난 상용록은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상용록은 가르치진 않았고 내가 로그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로그의 성질까지는 그냥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125번부터 시작해서 151번까지 A 스텝 문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이게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정석 설명할 때 뭔 개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숙제는 미리 다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피스텝을 나눈 거 다 풀고 풀어야죠. 지금부터 다 설명할 거. C는 숙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유제,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다시 C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쩔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연습 문제 숙제인데 C단계도 숙제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단원이 좀 다르겠지만 1단원 C단계 숙제인데 2단원 연습 문제도 숙제인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유형 12번에 대한 85번 문항을 봅니다. 자, 지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 분수 지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이 지금 4.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얘네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제곱해주면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하니까 x가 되죠?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하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되죠? 됐니? 이 녀석 둘을 곱한 다음에 2배 할 거니까 2가 되죠? 얘가 16이 되는 겁니다. 됐지? 네.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4다. 이 상태에서 이 모양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 다시 제곱하죠? 그럼 x의 제곱 되고요. x의 마이너스 2제곱 될 거고요. 얘네들 곱한 거에 2배 할 거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14의 제곱은 196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따라서 x의 2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19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80번만 풀어주시면. 80번 왜 안 했나? 네. 오, 80번 해야지. 원래 89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80번도 하고 가죠. 얘네들은 그냥 하는 건데 사실 너희들이 나한테 수학 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공통 수학 1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걸 좀 짚고 한번 가야 되긴 할 것 같다. 곱셈 공식은 이미 어느 정도 머리에 다 담겨져 계시겠지만 곱셈 공식을 보실 때는요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은 너희들 뭐라고 하니? a의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들을 대부분 학원에서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이런 지수를 보고 하면서 헷갈리는 건 은혜가 이거를 갖고 여기에다 갖다 넣고 머리에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보통 선생님 너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가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앞에 있는 숫자로 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는 통틀어 여기 부호까지 털어서 이 새끼를 뒤로 봅니다. 됐니? 그래서 외우실 때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 쓰실 거고요.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 곱해서 2배 때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세제곱을 할 때도 똑같이 앞뒤는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쓰고요.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3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에 대한 3배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곱해서 3배를 때릴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합차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통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하냐면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는 같은 녀석이죠. 모양과 부호가 같은 녀석이죠. 모양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녀석이죠. 그래서 같은 녀석의 제곱에서 다른 녀석의 제곱을 뺍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설명을 하면 자 봐봐 이 녀석의 제곱하니까 앞에 거를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a가 나온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해서 2배를 할 거니까 2가 나온 거죠. 뒤에 거를 제곱할 거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온 거고요. 됐니? 부호가 같은 것과 부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녀석의 제곱을 할 겁니다. a가 나오겠죠? 다른 녀석의 제곱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제곱 나올 거고요. 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털리고 2a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됐어?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네 이제 곱셈 공식 문제 중에서 분명히 이거 있었어요. 자, 봐봐. 너네한테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여기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걸 쓰는데 한 번도 써본 적 없죠. 공식은 분명히 배웠어. 그렇죠? 이거 책에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너네들 뭐하냐? 이걸 갖고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아이들은. 됐니?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사실은 얘네들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ab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b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것들이고요. 이 새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 거야? 이 녀석의 제곱을 할 거예요. 이 녀석의 제곱을 할 거니까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을 해서 다른 녀석의 제곱을 뺍니다. 약간의 스텝만, 한 단계의 스텝만 더 거치면 원래 이 공식이 바로 나와요.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3학년 거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죠.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a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 중에서 다른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 많이 보잖아요. 됐니?
그럼 뭐야? 여기서 다른 거.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겁니다. 왜요? 부호가 A 부호. 같은 거 다른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다른 거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치? 다른 거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없어지고 바뀌고. 얘네들도 마이너스 a의 제곱 잘못 썼다. 이거 플러스를 썼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썼어야지. 그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꿔줘야 되고. 얘네들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이런 형태를 볼 때도 같은 거 다른 것만 구분하시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곱셈 공식도 이제 다시 선생님 스타일대로 조금씩 바꿔갈 텐데 이런 식으로 할 때 말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할 거고 뒤에 거의 제곱 쓸 거고 같은 새끼의 제곱에서 다른 새끼의 제곱을 뺄 겁니다. 됐죠? 그러면 너희가 뭐니? 이런 형태의 식변형 형태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이제 85번에 연장된 건데 89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10을 보는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요. 루트에 써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 녀석이 이더라. 이걸로.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x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 했냐면 음수지수 불편하다. 그치? 그럼 양수지수로 바꾼다. 뭐 곱할까요? X 마이너스 X 세제곱. x의 세제곱이요. 그래서 x의 세제곱이니까 x의 제곱 되겠죠? x의 세제곱 되겠죠? 1 되겠죠? x 되겠죠?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아, 이 새끼 뒤집혀 있다. 됐어요? 네. 아, 이 새끼 뒤집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x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1이죠? 그치? x 플러스 1이죠? x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1이고 1 플러스 x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하시면 되죠? 됐니?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예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가겠죠? 네. 이거 못 풀지? 이거 갖고? 그치? 네. 근데 이 녀석의 제곱이고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갖다 두면 되고 얘는 제곱해서 찾으면 되고 그러면 이 새끼는 제곱한 새끼를 변형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어? 네. 자, 이건 풀어와. 여기까지만 할게. 겁나 쉬운 문제다. A의 2x제곱이 3인데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하라고 했다? 얘는 분모분자에 똑같은 숫자.
분모 문제에 뭘 곱해? A의 X제곱. 그렇죠. A의 X제곱 곱한다. 왜? X의 2X제곱이. A의 2X제곱이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의 X제곱을 다 곱하면 A의 2X제곱 플러스 1.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4분의 2. 2분의 1. 풀이 끝이죠.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요. 부사.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했던 거네요. 자, 5의 x제곱 이꼴 8이고, 그 다음에 40의 y제곱 이꼴 32인데,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다. 됐지? 네. 자, 그러니까 이 녀석 갖고 우리가 뭐 했어? 얘가 2의 세제곱이잖아.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네. 됐니? 양변의 x분의 1제곱을 취해서 5가 2의 x분의 3제곱이다 라고 해서 지수에서 이 형태의 모양을 찾아내는 거죠. 됐습니까? 네. 얘는 y고 얘는 2의 몇 제곱? 5제곱이죠. 네. 그럼 40이 2의 5제곱에 양변의 y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의 y분의 5제곱이 되겠죠. 아. 됐니? 이 형태의 i를 취하려고 하면 2의 x분의 5제곱에서 나누기 2의 y분의 5제곱을 하게 되면 세제곱이죠. 개소리네. 됐니? 얘가 이 형태의 지수가 등장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할 거야? 5 나누기 40 하게 될 거고. 이거는 2의 x분의 세제곱 마이너스 y분의 5제곱이 되실 거고. 이쪽은 8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분의 3제곱,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는 마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98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가 변형식까지만 정리해주고 Z죠? 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1이니까 이걸 지수에서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60이 2의 x분의 1제곱인 거고요. 됐니? 네. 4는 2의 제곱이니까 10이 2의 y분의 2제곱인 거고요. 됐어? 네.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a의 값이 2의 마이너스 z분의 인가요? 됐니? 네. 그러면 잘 봐봐. 이걸 갖고 희훈아 이거 잘 봐. 이걸 갖고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일단 마이너스 들어주면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꿀 수 있겠죠? 네. 없애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만들려면 얘하고 얘 나누고 이거 곱하면 되겠지?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2잖아. 아.
얘 하시면 2의 x분의 1 나누기 2의 y분의 2 나누기 곱하기 2의 z분의 1 하면 2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1일 텐데 얘가 2의 2제곱이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기서 a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해볼 수 있겠죠? 자, 99. 자, 3의 x제곱, 4의 y제곱, 12의 z제곱인데 우리가 거기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분의 1을 구하라는데 없잖아. 없으니까 만들어. 은퇴. 됐어? 네. 그러니까 3은 k의 x분의 1제곱, 4는 k의 y분의 1제곱, 그치? 12는 k의 z분의 1제곱인 거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x분의 1,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 3에다가 여기에다 더하기를 지수를 더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여기다도 4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지수를 빼고 싶은 거니까 나눌 거고, 그럼 여기도 나누겠죠. 얘는 1이잖아.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고, k의 몇 제곱해야 1 나와? 0이죠. 어떤 녀석의 영제곱은 지수가 0이 아닌 이상 다 0제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신 거지. 그러면 지수가 0이면 어떻게? 밑이 0이면 어떻게 되지? 조수랑 똑같아요. 정리. 분모가 0인 건 정의 내리지 않죠? 네. 지수도 밑이 0인 건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걸 0의 0제곱을 1이냐 1이 아니냐, 0의 0제곱을 0으로 볼 거냐 1로 볼 거냐 라고 하는 건 원래 정의 내릴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아. 됐어요? 네. 자, 우리 지금 99번까지 설명했나요? 네. 자, 103번 가죠. 생각보다 시간이 모질라네? 사실 A단계 문제 푼 것도 좀 다 보려고 했었는데. 네, 풀라고 하고. 자, 연결을 일단 먼저 해볼 겁니다. 자, 9의 y제곱은요 3의 2y제곱인가요? 네. 됐니? 네. 그러면 얘가 3의 2y제곱이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뭘로 풀까? 뭘로 푸는 게 이해가 좀 더 편할까?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별로 좋지가 않겠는데. 자, 마지막까지를 일단 는 K라고 쓸게요.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 독일어 같은데? 옆방에 과학 수업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 있더니 네. 근데 x-y분의 1일까? Z는 왜 꺼낸 거야? 아, Z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랑 곱하면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2 곱하기 3이 6이잖아요. 네. 그럼 얘랑 곱하면 K에 마이너스 2x분의 1 플러스 2y분의 1이 K의 z분의 1이다. 됐죠?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마이너스 2x분의 1 플러스 2y분의 1이 z분의 1인데 원하시는 건 x 마이너스 y죠? 양변에 얼마 곱하냐면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됐니? 네.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은 마이너스 z분의 2겠죠? 됐어요? 어? 풀어줄 생각 없었는데 풀었네? 젠장? 설명까지만 하고 말려고 했었는데 이상한 독일어가 들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풀었네 젠장. 자 104번 갑시다. 사실 이제 104번, 105번, 106번, 107번 같은 문제들을 너희들이 잘 못 풀어요. 은근히 못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얘기들은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의 문장이 쫙 써있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104번이나 106번 같이 써있는 문장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일단은 식부터 봅니다. 그래서 식은 뭐라고 써있냐면 mt equal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a는 양수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나서 보는 겁니다. 즉 여기 써있는 식이 mt가 뭐고 m0가 뭐고 a의 t제곱이 뭘 뜻하는지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자 문제에 보면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선 물질의 처음 양 m0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의 처음 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t년 후니까 얘가 t년 후에 t고요. 됐니? 네. 여기 써 있는 녀석이 방사성 물질의 t년 후 양입니다. 뭐 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이제 과학을 심도 있게 배운 사람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물리나 화학을 배우신 분들 있나요? 물리원이나 화학원? 물리원 했어? 그러면은 원자 구조에 대한 것들을 배우셨나? 아직 안 배웠죠 우리까지. 화학은 원과정 하신 분 아무도 없어? 사실은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인문계 계열에서 이과 계열을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대학을 가실 때 이과 계열 좀 뭐 공대나 자연대학이나 그 다음에 의학대학을 의대 쪽을 가시려고 하면 과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실 때도 중요하고요. 그치?
들어가실 때 이제 점수가 되게 중요하시고, 더 중요한 건 공대나 자연대나 의대 쪽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물리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면 못 들어 수업을. 우리가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을 대부분 필수 과정으로 갖고 있어요. 이쪽 계열들은. 네, 일반 화학이나 일반 물리학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생각하는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 있는 물원, 물투나 화원, 화투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화원, 화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물리학을 배우거나 물원, 물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물리학을 배우시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근데 그게 1학년 과정이에요. 1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일반 화학과 일반 물리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어느 과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대 계열이면 화학 물리를 배우고요. 자연대 계열을 가시면 화학 생물을 배웁니다. 이게 모르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2학년이잖아. 보통은 우리가 원과정, 투과정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원과정을 심화 정도를 하고 투과정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과정 돌아가는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면 개념 배우고 심화 배우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죠. 그게 맞아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공계를 안 가셔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려면 지금 3학년 거까지 끝났어요. 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지금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일반 물리학하고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다 들었는데 다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네, A4를 받았는데 일반 화학 배우시고 유기화학 배우시는데 물리는 그래도 머리가 좋은 새끼들은 A 뿔이 나와요. 생물은 외우는 거라서 잘 외우는 새끼들 A 뿔 나옵니다. 화학은 외우는 것만 이해하는 거 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 생물을 다 잘하는 인간들이 화학도 잘해요, 사실은. 이게 양쪽에 애매하게 암기량과 이해량이 애매하게 걸쳐 있는 새끼라서 암기 싫어하는 새끼들은 못하고요.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50명 중에서 1번 화학 A프로는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네. 힘들어. 그러니까 화학을 공부를 안 하고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 걔네들은 다 뭐 거의 C에 가 있어요. 하셔야 돼.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요 얘기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원래 양성자라는 게 있고요. 중성자라는 게 있고요. 얘네들을 묶어서 핵에 존재하고요. 바깥에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됐니?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물질들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합니다. 같아요.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중성자도 10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보통은 양성자의 개수도 많고 중성자의 개수도 많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보다 중성자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인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 235짜리가 있고요. 237짜리가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를 합치면 235개라는 소리예요. 졸라 많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면 이 새끼들 중에서 두 개의 무게가 다르죠? 그러면 중성자가 이 새끼보다 이 새끼가 두 개 많거든요. 그럼 이 새끼가 두 개 뛰쳐나가면 이 새끼로 변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중성자가 뛰쳐나가는 새끼. 중성자가 뛰쳐나갈 때 어떻게 돼? 입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그걸 방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엑스레이를 찍는 원리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물질들을 지나가고 졸라 단단한 뼈만 때리고 지나가는 거죠.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뼈를 못 때리고 지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필름에 빛을 받으면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빛을 못 받으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나간 새끼들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빛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다 검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밀도가 높은 뼈는
이거를 튕겨도 되니까 뼈만 보이죠. 근데 뼈에 금이 갔어. 그 틈으로 양성자가 지나갑니다. 중성자가. 그러면서 거기에 빛을 쬐주게 되니까 금이 쫙 간 게 보이는 거죠. 그게 SA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한다고? 이런 세기가 이 새끼로 돌아가는데 이게 처음량. 처음량이 237짜리가 여기 다 있었다가 T년후가 되면 1부 이 녀석이 일로 가면서 얘가 몇 퍼센트가 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건 약간 과학에 관한 얘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3년 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후니까 T가 3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M3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이겠죠. 됐니? 네. 이게 뭐가 된다고? 2분의 1입니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뭐랑 같다? 2분의 1과 같다. 이 뜻이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는 실제로 뭐더라? A는 실제로 2의 3분의 아, 1제곱이다 라는 거죠. 됐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돌려. A의 세제곱이 2라고. 그럼 A는 2의 3분의 1제곱이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야? 지금 MT는 M0에 A의 2의 3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뜻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12년 후에 물질 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M12를 할 건데 여기다 12를 넣을 거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12를 넣으면 2의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 됐니? 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 네, A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죠. 그럼 얼마야? 16분의 1이잖아. 됐어요? 네. 16분의 1만큼 남는다고요? 아, 이해됐습니까? 네. 아까 숙제 내준 거 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 끝!